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한국 CIO 포럼과 공공부문 발주자 협의회가 후원하는 CIO 서밋 2022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오늘 컨퍼런스는 발빠른 전환의 시대, 조합 가능한 비즈니스로 대응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2022년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셔야 하는 디지털 리더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직 CIO분께서 참여를 해주시는 CIO 패널 토의에서는 데이터,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과 각 산업군의 미래 먹거리 준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참가자는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을 전해드리겠고요. 혹시나 세션에서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추후 행사가 종료된 후에 개별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IO 서밋 2022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발표가 있겠는데요. 이 민첩하고 견고한 기업 환경을 위한 IT 인프라라는 주제로서 유보선 한국 IBM 상무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IT 역량이 이 기업 성공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급변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IT 인프라 접근 전략을 함께 살펴보시고 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IT 인프라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연인 만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IBM에서 기술 지원하고 있는 유부선 상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기업 IT 환경 현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 IBM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IT에서 얘기할 때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불행히도 뭐 인류애라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돈이죠. 예, 그 총 소유 비용의 절감 부분입니다. 이것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이제 플렉시빌리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연결성입니다. 아무래도 온프레미스에서의 기존 IT 환경과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상으로서의 병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결국은 돈 얘기입니다만 이건 단순히 이제 비용을 어떻게 더 절약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소비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OPEX, 즉 설비 투자를 가급적이면 죄송합니다. CAPEX,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가급적이면 OPEX, 즉 운영 비용 이쪽으로 돌려가면서 좀 더 기업 재무 구조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리스크를 좀 더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리스크 쪽에 좀 더 가까운 얘기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소유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소유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투자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 각종 장애라든가 또 특히 여러 가지 보안 사고라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이 이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이런 가장 큰 리스크를 전문 서비스 업체로 오프로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회는 결국 양면의 칼이라고 하죠. 예, 모든 기회에는 다 리스크가 따릅니다. 현재 이제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이상한 사진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보면 무슨 섬유의 표면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 있는 아몬드 과수원을 이제 하늘 위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니까 대략 서울의 한 8배 정도 되는 크기가 그 모조리 다 아몬드 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섬뜩한 그런 분위기도 한데요. 당연히 원래부터 저 땅이 다 저렇게 아몬드로 다 뒤덮여 있던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투입돼서 다 기존에 있던 숲을 다 갈아 뭉개고 그 위에 아몬드 묘목으로 다 도배지를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좀 생경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꼭 미국에서만 그렇게 벌어지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아마 올리브 기름 많이들 드실 텐데요.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느 나라 제품이 제일 많던가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스페인산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많은데 실제로 안달루시아 지방에 올리브 그런 과수원들이 되게 많고요. 가서 보면 사방에 눈이 보이는 모든 곳이 다 올리브 나무로 빽빽하게 산 너머까지 다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래로 점점 현대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도 하나의 작물로 그 일대가 모조리 다 뒤덮이는 이런 단일 경작 재배가 모노컬처라고 하는데 이것이 농업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좀 농장이 대형화되고 단순화되고 결국은 더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계화하기도 쉽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죠. 그런데 모든 것은 이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연의 섭리가 아니죠. 인위적인 겁니다. 가령 이렇게 그 거대한 아몬드 과수원을 만들어 놓으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꿀벌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이 광활한 서울 8배 넓이에 해당하는 광활한 과수원에 일제히 꽃이 피었다가 2, 3주 후에 일제히 꽃이 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꿀벌이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2, 3주 동안의 기간에는 정말 꿀과 꽃가루가 넘쳐나는 땅이 되는데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저 넓은 땅에 꿀도 꽃가루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꿀벌들이 결국 굶어 죽게 되죠. 이 수십억 개의 꽃이 피는 이 아몬드 꽃에 누가 꽃가루를 옮겨주겠습니까? 꿀벌은 인류를 위해서 달콤한 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폴리네이터, 즉 수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꿀벌이 없으면 아몬드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마다 아몬드 꽃이 필 그때가 되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대의 꿀벌 양봉통들이 트럭을 타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2,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꿀벌들이 다니면서 그 꽃가루 옮겨주고 꿀을 따고 한 다음에 꽃이 질 때가 되면 다시 다 트럭을 올려 타고 미국 어디론가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값싸고 영양 많은 캘리포니아 아몬드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꿀벌 양봉통들은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결국 꿀벌 양봉통들이 미국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다시 또 간다는 것은 미국 전체가 다 아몬드 밭으로 뒤덮여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미국의 아몬드 농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미국 전역을 아몬드 밭으로 뒤덮었기 때문은 아니고요. 미국 다른 곳에는 아몬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또 거대한 그런 모노컬처의 클러스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IT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클라우드 쪽으로 해석을 하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하나의 단일 클라우드로 한 것이 그 채택을 했다가 나중에 그 클라우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는 이미 한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많은 이미 굳이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복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모든 기업의 모든 IT 자산들이 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무척 많으십니다. 실제로 31% 정도의 컴퓨팅 파워는 결국은 각 기업체의 온 프레미스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서베이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희 IBM도 이제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IBM은 파워라고 하는 독자적인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워 아키텍처는 포춘 500 기업들의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현재 잘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 25,000 정도의 고객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러한 거래를 대부분 저희 IBM 파워 아키텍처 상에서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희 IBM에서는 저희 IBM 파워는 좀 미션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확장성 있고 안정적인 그런 금융 업무에서 특히 많이 채택하고 계시죠. 더 중요한 것은 IBM 파워 아키텍처는 이런 앱 현대화를 위한 오픈시프트나 그런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이미 에네이블 되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제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근데 이 파워가 좋은 점, 이렇게 많이 쓰이고 좋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더 빠른 프로세서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은 더 비싸고 더 좋은 그런 프로세서를 그냥 빠른 프로세서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저희 파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밴드위드의 프로세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즉, 더 큰 대역폭을 가지고 한꺼번에 더 많은 일을 그리고 피크가 몰리더라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IBM 파워는 이미 온프렘뿐만 아니라 온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IBM 이렇게 클라우드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파워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모든 OS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와 그런 것들이 100% 퍼블릭 클라우드로 호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기존에 쓰시던 기간계 시스템들을 훨씬 더 확장성 있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IBM 파워가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실 수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이미 현재 이 순간 IBM 클라우드상에서 AIX나 IBM I나 그런 것들을 IBM 파워 버추얼 서버라는 이름으로 버추얼 머신 애저 서비스, 즉 IaaS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S922라는 그런 2소켓짜리 엔트리급 서버뿐만이 아니라 에코 880, 에코 980과 같은 하이엔드급 서버들도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에 디플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버추얼 머신상에서 최대 153개 물리적 코어까지도 현재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IBM 파워를 IaaS로 사용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걸 사용하시려면 그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각종 퍼실리티라든가 하는 에코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IBM 파워 버추얼 서버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AIX나 IBM I에서 쓰시던 오라클이라든가 SAP라든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IBM 버추얼 서버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온프렘에서 쓰시던 OS, 데이터, 뭐 애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그 마이그레이션 하시기 위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가 아스페라 같은 그러한 퍼실리티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직도 당연히 앞으로도 남아있을 그런 온프렘 상에서의 그런 IT 퍼실리티와 이제 퍼블릭으로 간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용 네트워크인 다이렉트 링크 등의 여러 가지 퍼실리티들을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IBM 버추얼 서버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파워를 사용하기는 옵션인데 이미 아시다시피 IBM의 주된 클라우드 전략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온프렘과 오프프레미스에서 그 하나의 그 클라우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이 전략을 그 IBM 파워도 당연히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Red Hat 오픈시프트가 이제 역시 저희 쪽 위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IBM 클라우드 팩이죠. 이거는 그 업무와 데이터들을 어디서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용으로 제작된 그런 컨테이너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에서 수행되고 어떤 곳에서든지 전개가 가능하죠. 또한 Red Hat Ansible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X86은 물론이고 저희 IBM 파워에서도 그리고 그 메인프레임인 Z 위에서도 일관성 있는 자동화를 구현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여태까지 보셨던 그런 컨테이너화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도 있습니다만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컨테이너화 솔루션 이외에도 가상화 솔루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IBM 파워는 사실은 원래는 가상화 쪽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메인프레임에서 시작된 가상화를 이제 저희 파워에서 구현한 IBM 파워 VM이라고 하는 훌륭한 오버헤드도 적고 안정적인 그런 가상화 레이어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요즘 많이 보시는 그 클라우드 셀프 서비스 포털처럼 VM 이미지를 순식간에 캡처를 해서 뭐 디플로이를 한다든지 또는 VM 간의 그 고가용성 정책을 그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편리한 기능까지 제공해 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러한 편리한 기능들을 이제 파워 VM 위에서 제공해 주고 그리고 특히 그 온프렘에 있는 그 파워 VM이라는 가상화 레이어와 그 위에 있어야 할 이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들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서 IBM은 파워 VC, Virtualization Center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솔루션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VM이라는 가상화 솔루션과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사이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략에는 스토리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BM은 기존에 고객이 많이 가지고 계셨던 뭐 IBM은 물론 non IBM 스토리지까지 다 가상화해서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토리지 as a software이라는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BM Spectrum Virtualized for Public Cloud라고 하는 솔루션이에요. 이거는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걸쳐서 일관된 기능, 일관된 API와 그런 Ansible 지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 스토리지를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데브옵스라든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이용한 DR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셨던 그러한 조각조각의 그런 컴포넌트들을 모아서 구성한 것이 현재 보고 계신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요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선 X86은 물론이고 IBM 파워 그리고 IBM Z 메인프레임이죠. 이런 것들과 그 IBM 그리고 non IBM 스토리지들을 다 통합해서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걸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해 주는 것입니다. 언뜻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훨씬 쉽게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 위에 있는 IBM 클라우드 팩, 오픈시프트, 앤서블 등과 같은 그러한 솔루션들입니다. IBM의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의 기반은 결국 IBM 파워 프로세서의 우수성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IBM 파워 아키텍처는 그냥 빠른, 그냥 자동차로 따지면 포르쉐 같은 그런 빠른 프로세서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IBM 파워는 오히려 빠르다기보다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트럭이나 버스 같은 그런 대용량 프로세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야말로 포르쉐 타고 왔다 갔다 한두 명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기본은 결국 멀티 테넌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버스나 트럭 같은 그런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죠.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잘 맞는 아키텍처가 바로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즉 컨테이너화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건 IBM 내부 테스트이긴 한데요. xeon 대비 IBM 파워는 코어당 3.2배 더 많은 컨테이너를 지원할 수 있더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가성비로 따지면 컨테이너 하나당 2.6배 더 나은 가성비를 보여주더라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치는 사실은 IBM 내부 테스트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퍼블리시된 그러한 벤치마크 결과도 있습니다. 그 SAPS, 그러니까 SAP에서 내놓는 이제 SAPS 벤치마크고요. 그 IaaS 형태로 제공되는 SAP 인증을 받은 그런 서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서버는 가장 강력한 이제 IaaS는 당연히 이제 IBM 파워 버추얼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는 물론 그 IBM의 하이엔드 머신인 에코 980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장비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여태까지 보신 것이 괜찮긴 한데 우리도 저 파워를 쓰고는 있는데 저렇게 좀 케이펙스를 좀 지양하고 오펙스 쪽으로 옮겨가고 싶고 저런 기능들을 쓰고는 싶지만 아까 본 것 같은 뭔가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있고 좀 복잡해 보이는 멀티 클라우드를 구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고객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IBM이 내놓은 것은 다이내믹 캐패시티를 가진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 저희가 보통 그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2.0이라고 부르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콘솔 CMC라고 부르는 그 클라우드 상에서의 소프트웨어 콘솔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에 기초를 두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구매를 하시되 온프레미스에 구매를 하시되 기본적인 액티베이션 자원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고 맨 처음에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 인액티브 상태의 그 자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내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해서 미터링을 해서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분 단위로 크레딧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의 소비 모델을 온프레미스로 매우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IBM은 이러한 그 파워 아키텍처를 계속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그 IBM은 파워 9에 이어서 이제 파워 10을 발표를 했고요. 그 파워 10을 장착한 하이엔드 서버인 파워 에코 108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최초로 4소켓 이상의 하이엔드급 서버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7나노미터 기술을 이용해서 제조된 그러한 CPU 기술입니다. 최대 16개 소켓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240개 코어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소켓당 409GB/s의 높은 향상적인 메모리 밴드위드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SAP 하나와 같은 인메모리 컴퓨팅의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나중에 뭐 질문이 있다든가 하시면 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뭐 질문을 해주겠고요. 저희 IBM 파워 10이나 뭐 그런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들은 구글링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IBM 영업사원들을 컨택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첫 세션을 멋지고 또 알차게 열어주신 유부선 상무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